대한민국 지상파의 유일한 보도 전문 채널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YTN 라디오인데요. 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자, 매일 3부 아니죠. 매일은 아니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부, 금요일은 1부에 보내드리는 바로 이 정면 브리핑 시간인데요. 오늘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께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는 그런 순서죠. 오늘도 여러분께 뉴스 전해드릴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하여간 요새 유튜브 많이 봐요? 네. 많이 봐요? 뭘 봐요? 축구.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시죠?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가 축구가 거의 전문가 수준이에요, 진짜로. 제가 근데 흥미로워하는 것들이 되게 자주 바뀌어요. 요즘에는 재테크 이런 거 많이 보고. 그런 건 아주 바뀔만 하지. 아주 생산적인 거죠. 그런 거 많이 보고, 강아지 나오는 것도 많이 보고요. 개 안 키우잖아요. 안 키워서 많이 보는 거예요. 그 대리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키우기 제일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어떤 거예요? 고양이? 고양이가 훨씬 쉬워요. 독립적이고 좀 그러니까. 그리고 개보다 덜 아파요. 그렇군요. 대부분 고양이가 좀 덜 아픕니다. 근데 이제 고양이가 제일 좀 신경 써야 될 거는 고양이는 신장이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그래서 우리 길고양이 돌보시는 분들 정말 수고 많으신데 네. 사실은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겨울에도. 그렇군요. 예, 그런 거.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심각한 얘기가 있어요. 이거 서부지법에 침입한 시위대들 무더기로 구속이 됐죠? 50명 넘게 구속됐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시점에 서부지법에 들어와서 난동 사태를 벌인 윤 대통령 지지자 등 56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오늘 이 시위대 58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더니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는 사람이 이 중에서 무려 56명이었고 이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2명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찰이 앞서서 혐의가 무거운 66명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6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5명에 대한 영장심사가 먼저 열려서 이 중에 2명이 구속이 됐었는데 오늘 나머지 58명에 대한 결과까지도 모두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한 구속자는 모두 58명으로 늘어난 상태고요. 여기에 더해서 경찰이 지금 판사나 국회의원들에 대한 살인 예고글 이런 흉악 범죄를 예고한 글을 올린 사람 3명도 체포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흉악 범죄 글이나 영상을 온라인에 무차별적으로 올리는 내용들이 좀 많은데 55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된 사람들 중에는 특정 교회 신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서부지법 사태 때 판사실의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간 40대 남성이 긴급 체포가 됐는데 지금 보도를 보면 이 사람이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 측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인물이 2020년 사랑제일교회 명도 집행 과정에서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동원했다가 구속이 돼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라는 내용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이 남성과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는 분이 아님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했고요. 지금 불미스러운 사태 관련해서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지만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어떻게 조직적으로 사태를 유도하거나 개입한 적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사법부 소위 말해서 서울 서부지법이라는 거 이게 어떤 장소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라는 건 법치에 대한 공격이고요. 네. 법치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된 사람들 이 부분을 가볍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사실 이게 미국의
트럼프의 그 의사당 이 폭동하고 그 비교를 많이 하는데 둘 다 굉장히 중범죄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5년에서 20년형을 그 의사당 폭동 사태에서도 받았는데 이 사람들 뭐 많이 좀 사면 요번에 되는 모양이던데 참. 근데 트럼프 대통령 얘기 나오니까 말인데 이 취임이 어떻게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이에요? 뭐예요? 이거 뭐 구조조정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뭐 인력뿐 아니라 조직 구성에 대한 구조조정에까지도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연방 공무원들의 신규 채용은 중단시키고 채용 내정 발령 취소까지도 지시를 한 상황이고요. 수습 중인 공무원들의 명단 그리고 개인별 평가 결과까지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미국은 연방 공무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대부분 금지하고 그냥 회사원들처럼 주 5회 사무실 출퇴근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력 개편뿐만 아니라 조직에 대한 구조 조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보면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청, 질병통제예방센터, 그리고 국립보건원 등 이렇게 보건 분야 정부 기관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외부에 발표하는 것을 전면 중단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 보건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사실 이 미국은 저기 정년 없는 쪽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가 그만두고 싶을 때까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를 이제 하면서 공무원들이나 뭐 전체적인 나라 규모를 줄이겠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 일환인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하여간 뭐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트럼프 이 관세 부과도 조만간 뭐 할 모양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에 수십 개에 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일단 서명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관세 부과를 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한 겁니다. 현지 시간 21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대중국 관세 부과를 시사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이 펜타닐을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에 보낸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고 부과하는 시점은 2월 1일이 아마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취임 전날에도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25%이 관세도 2월 1일에 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심지어 유럽연합까지도 겨냥을 합니다. 중국이 미국을 악용하지만 중국만 그런 게 아니고 유럽연합도 아주 나쁘다. 그들도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다. 그것이 공정성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하철 타시는 분들, 뭐 지금도 벌써 지하철에서 저희 방송 듣거나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지하철 요금 또 오른다 그러네요? 네,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의 3개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코레일이 지난 2일에 회의를 했는데 이 지하철 요금을 기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올리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인상된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앞서서 2023년 8월에 시내버스 요금이 300원 오른 바가 있고 또 같은 해 10월에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 오른 바가 있는데요. 지하철은 버스에 비해서 반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이 남은 150원에 대한 추가 인상을 2024년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2024년에 물가 안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겠다라는 건데요.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 뭐 현재 정치, 사회적인 이런 상황과 별개로 지하철의 적자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조속히 지하철 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했고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고 현재로서는 올해 상반기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어쨌든 요새 경제도 안 좋은데 이게 또 오르면은 참 서민들 이 삶이 더 팍팍해질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적자가 너무 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